나흘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닷새째의 기록 경신 가능할까요? 매일같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양시장 합쳐 시총 3,020조 원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지난 연초만 하더라도 1,963조 원에 머물렀던 우리 시장인데요. 역사적으로 통계치를 보면 1,900조 원대는 늘 시장이 너무나 쌌다라는 평가 속에 늘 적극 매수 권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3,000조 원까지 불어난 시총. 지금부터의 과제는 뭐가 있을지 오늘도 종목 찾기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로 확인해 보죠. 오늘 금요일장 본장 열리기 전 프리마켓은 어떤 시그널들을 주고 있을까요? 반도체 상승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S&P, 나스닥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유럽도 좋았고요. 하이닉스 30만 원 재도전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세고요. 2차 전지는 테슬라의 4% 급반등에 화답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ESS 쪽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듯 했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이제 새롭게 인도량 일시적 반등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의 그룹 4를 탑재해서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반영하면서 올랐는데요. 동조화 현상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한 시세를 뽑아내는 쪽이 이렇다 하게 눈에 띄진 않은데요. 다시 한번 주도 주격 안에서 원전 반등, 어제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인 자동차는 그래도 하방은 계속 지지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휴젤이 1%의 상승이네요. 오늘 리가켄바이오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시그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 경신 또 한 번 나타냅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한데요. 여기에 화답하며 우리 기술 투자가 6%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 속 어제 하는 총재의 긍정적인 발언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KG 이니시스, 아톤 상승, 한화투자증권, 카카오뱅크 같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보험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책 모멘텀 맞는 종목들 중 순환매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하나그룹 중심으로 한 생명사, 보험사, 손보사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66달러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델타항공 가이던스 좋았다고 하죠. 대한항공도 4% 급등입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하반기의 주도력은 계속 점검이 필요한데요. 간밤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안에서 가장 좋았던 쪽 다시 한번 기술주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 기술주가 다시 힘을 내면 미증시의 사상 최고가 랠리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어제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4조 달러를 이제 넘어섰 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달려가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쫓아가는 추격자 AMD까지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두 종목의 상승이 우리 반도체 투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164달러라는 새로운 기록 경신에 나서고 있는데요. 밸런스에서 PER 33배, 5년 평균치가 35배이기 때문에 아직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평균보다는 싼 구간이라며 업사이드를 열어뒀습니다. S&P는 참고로 22배거든요. 기술주에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비싼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안도할 수 있는 부분. 게다가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미국 기업 안에서도 처음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는 젠슨 황 CEO를 백악관에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가을에 출시될 중국용 GPU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표 전에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달 8월 27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매출액은 450달러로 긍정적인 숫자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AMD는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지금 HSBC에서 나온 호평이 간밤 재료였는데요. MI350, 이 가속기 신제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블랙웰, 엔비디아 거 격차 많이 줄여가면서 앞으로 이제 MI400이라는 신제품 잠재력도 남아있다. 이런 호평이었고요. TP 200달러로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사이드 충분합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밸류에이션 우려가 지속된다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140달러라는 점 지금 수준 보면 매도입니다. 참고해 봐야겠고요. 8월 5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AMD가 치고 올라온다? 삼성전자에는 분명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는 못 뚫어냈는데 AMD는 뚫어냈잖아요. MI350 쪽으로 지금 HBM 납품 승인 이야기가 올해 지난달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가 크게 뛰어오르면 삼성전자에 충분한 상방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체크해 봐야겠고요. 이번 주는 주간으로 봤을 때 4주 만에 음봉 전환돼서 분위기 쎄합니다. 이유는 실적이죠. 어닝쇼크 이번 주 이 시간대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4조 6천억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고 지금 주간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만들고 못 판 HBM의 재고 손실이 1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내용도 충격적인 상황.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무조건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바뀐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7월까지 그리고 지난달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꽤 적극적으로 담았어요. 그런데 성적표 내고 나서 주간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 489억 원의 규모로 매도 전환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그럼 누가 사들였나? 개인이 적극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BR은 싼긴 합니다. 그런데 뒤쫓아가는 추격자의 움직임 안에서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손이 나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계속적인 매력도 분석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달 24일에 실적 발표 내놓을 하이닉스는 자신감 충만입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HBM 적극 납품하고 있고 4도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이를 토대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돼 9조 원. 반도체 DS 부문만 했을 때 삼성전자는 1조 원, 2조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주간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주간으로 외국인 매수도 흔들림 없고요.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지 추격자 AMD의 상승에서 시사점을 받아 삼성전자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하는지 계속적인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모멘텀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지주사 그리고 많은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 아까 보셨다시피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보사, 증권주, 은행주까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메리트까지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기다리는 금융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 모멘텀 그 다음 후발주자는 아마도 신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R200 이 정책 국가산단 규제 제로를 만들면서 이쪽으로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서 규제 통과시키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다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법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순조롭게 이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금 정책이 집중되어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돈이 들어가는가? 재생에너지 발전원 밀집 지역은 서남권, 울산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 지역 그리고 이 전라남도 쪽으로는 해상폭력 관련해서도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신재생 섹터의 정책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양대축이 미국에서의 IRA 그리고 국내에서의 R200 정책입니다. 이미 올해 R200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정부가 꾸려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다시 한번 국내 정책 모멘텀을 재개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RA 쪽으로는 많은 태양광 풍력, 조금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도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불확실성 해소, 정책 모멘텀 재개. 그렇다면 지금 R200 기업들 달성률을 봤을 때 유럽에서 한참 못 미치는 우리는 12%의 수준이기 때문에 악재면 악재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조금만 뒷받침돼 준다면 신재생도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신재생 체크해 봐야 될 밸류체인 태양광, 풍력, 전력 인프라는 뒷받침이 되는 쪽 그리고 더불어서 ESS도 여기에서 뒷받침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밤 새롭게 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현대건설이 이제 팀 코리아를 꾸려서 미국의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밸류체인에 넣어뒀고요. 구리 가격이 간밤에 또 한 번 상승하며 프리포트, 맥모란, 서던코퍼 같은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전선, 전력 쪽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종목 잠깐 확인해 볼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현대건설은 1%의 상승, 앞서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때문에 원전도 에너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반드시 빼놓고 볼 수 없는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가격 부담이라는 점은 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을 뒤따라가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잠시 후 체크해 보면서 매력도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한화솔루션은 2.5%, HD 현대에너지솔루션 4.9% 올라갑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기재부에서 이런 이 간담회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있었는데요. 대표 종목들도 지금 프리마켓 시세 좋다는 점 같이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 쪽은 바이오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있었고요. 증권 지주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돌아왔다는 점이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00선을 뚫어낼 그 과제 목전에 있는데요. 798선 어제도 아슬아슬하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고 바이오를 다시 샀다라는 점은 코스닥을 신고가로 연중 고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주도주는 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지금 미국 쪽에 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흘러나옵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런 사이클이 필요하다. 미국의 월러 연준 이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2회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시장 컨센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때문에 미 국채 금리는 4.3%, 기존보다는 낮아졌지만 더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인하 사이클 확인된다면 떨어질 여력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오 쪽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은에서는 7월 금통이 동결인데 인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은 한미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경로를 감안해 봤을 때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어라고 보지 않을까요? 게다가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율 자체는 200%라서 25% 예상했는데 꽤나 충격적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인데요. 다만 확정 아니고 이달 말 다시 한번 확인하자.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게 리쇼어링이잖아요. 제약사의 제조시설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1년 반 시간 줄게.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타격은 없을 텐데 그럼 미국의 어느 쪽이 준비하고 있느냐. 키움증권 자료를 출처로 가져와서 지금 발표했고요. 삼성바이오는 계속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 입에서 연초에 미국으로 제조시설 옮기는 것 고려하고 있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까지 일단은 리쇼어링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없어서 이 부분이 확정될 시에는 미국의 리쇼어링 쪽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의 체크 그리고 내부적인 모멘텀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제약 바이오의 대장은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상호가 봤는데 좀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호가 열어보겠습니다. 3,200에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4걸음, 5걸음만 가면 3,200이네요. 3,195선 출발대기, 802선 출발대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정 이사님, 네. 반도체 투톱. 같이 봐야 될 텐데 지금 완전 차별화된 양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엔비디아 4조 달러 돌파하고 AMD가 뒤따라가는 것, 삼성전자에도 유의미할까요? 일단 유의미하겠죠. 사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스가 너무 돋보이게 상승이 그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올라도
좀 소외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 오르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쨌든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도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이제 5일선과 21선 어떤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반복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높이에 봐서는 하이닉스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쵸. 그런데 종목 고민이 제일 되는 것 같아요. 소부장단은 저희 본장 열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뒤따라갈 가능성은 열어두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쪽인데요. 아리백산단 TF 꾸린다.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이제 다음 주자가 누구야? 라는 걸 이제 찾아가려는 움직임 속에 신재생 쪽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신재생 주인공 될 수 있을 만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은 계속 제가 강조드려왔지만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대내의 악재가 혹은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꼭 쥐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우리나라 날씨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런 뉴스를 많이 못 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뉴스냐면 전력이 부족하다, 뭐 블랙아웃 우려감이 있다는 뉴스가 아마 올해 날씨가 그렇게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를 살펴봤더니 날이 더울수록 지금 태양광 에너지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와트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태양광에 대한 힘은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저는 만약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해당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SK 이터닉스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지금 보합 3%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꾸려본다면 ESS 주목해 보시고요. 다음은 코스닥 지금 800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호가를 보면 아주 강하진 또 않은 모습입니다. 네. 움직여준다면 바이오가 가야 800선 돌파하지 않을까. 어제 시그널 줬잖아요. 바이오 중에 지금 종목 추리는 쪽 있으세요, 정 이사님? 지금 추리고 있는 쪽은 그 알보리표에서 펜만 빼고 알보리 그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아시겠지만 리가케미 16% 급등 나왔고 네. 알테오젠도 이제 6%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어제 상승의 어떤 반작용으로 좀 쉬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는 관세가 이슈였다면은 하반기는 금리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상당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금리 이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금리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작년 7월달부터 10월달 같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재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 호가 봐드릴게요. 삼성전자 0.5%의 상승, 하이닉스는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30만 닉스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지수가 3,191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어제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가량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데 소폭 올라갑니다. 0.6%의 상승. 대형주 안에서 오늘 눈에 띄는 쪽은 유가 급락과 함께 대한항공입니다. 3%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고 저희 앞서 봤던 이 신재생단에서 2차전지까지 포함하며 관련주들이 올라옵니다. OCI홀딩스가 3%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분위기 좋고요.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LNF가 2.5%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반등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파마리서치와 휴젤도 나란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미용 포인트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지 본장에서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문 열고 돌아옵니다.